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2월 한국 증시 전망 예보 할 거고요. 최근에 큰 변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변동인지 혹시 눈치를 좀 채셨나요? 예, 못 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더 만들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뉴스와 차트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정조차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전 영상에 나스닥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존에 제 채널을 쭉 보던 구독자님들은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경기 침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에 못이 박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이 박히도록. 그죠? 여러분들 귀에서 진짜 피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년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12월은 쫄지 마라. 이게 제 결론이고, 12월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확률 높은 시황 전망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오늘은 뉴스 두 개 정도 보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에코프로 삼성전자 이야기 할 겁니다. 오늘 차트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시총 9조를 넘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라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신규 상장 관련주는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오르는 거는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이후 그때 2020년도 버블, 20년, 21년 이 버블 장세 때는 신규 상장주가 그냥 상장만 했다면 오르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대부분 신규 상장 관련주들은 나중에 폭락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200에 편입을 했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추가적인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개인도 아마 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가 사실 코스피에 상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시총이 이제 크니까. 에코프로 훨씬 크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그쵸? 얘는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거고. 2조 원에서 9조 원이다. 여러분, 에코프로의 시총보다 훨씬 작아요. 지금 에코프로 시총이 얼마인지 제가 뒤에서 좀 볼 텐데, 이걸 외우고 다니진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 에코프로의 가격이 변동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진 않는데, 에코프로가 시총이 훨씬 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결국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얘가 코스피잖아요? 지금 제가 코스피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스피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런 기사가 떴으니까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종목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 있죠? 이런 거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고 자, 삼성전자가 HBM3 공급
초읽기 4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전망이다. 자, 요 기사 역시도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호재일까요? 자, 상회가 전망이 될 거라고 지금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4분기 실적은 여러분 언제 발표돼요? 1분기에, 내년 1분기에 발표되죠. 내년 상반기에.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결국에는, 잠깐만요. 1월에서 2월 사이에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전망이 나온 이 시점에서 부터 시작해서 시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산타 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지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삼성전자의 이 호재를 생각을 해봤을 때 12월은 산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차트로도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관적으로 시장 보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자, 그리고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요 부근에서 요날 영상을 찍었어요. 요날 코스피는 21선 이탈을 안 했었죠. 여기서 아마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거고 저는 코스피 이 정도까지는 조정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도치 캔들 나오고 여기서 지금 양봉이 나왔는데 이 갭을 띄웠잖아요. 다시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여기를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는 상승합니다. 12월에 당장 상승할 수 있어요. 12월에 충분합니다. 여기를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조정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접근해야 되냐? 월요일날 시장이 열렸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보니까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내. 혹은 뽑아내지 않더라도 여기를 이탈하는 흐름이 여기 이제 갭을 메우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21선을 잘 지지해줘. 자, 21선이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여기를 잘 지지해줘,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데서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때부터는 비중을 좀 늘리셔도 됩니다. 예, 사실 가장 리스크가 작은 거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 비중을 늘리는 게 리스크가 작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저는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걸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될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악재 없어요. 예, 악재 그거 하나뿐이에요. 경기 침체. 근데 이 경기 침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죠. 내년에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에 진짜 이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오는가 아니면 물가는 잘 잡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내년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흘러봐야 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시간이 흘러봐야 아는 거를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장기 투자는 전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장투할 건데 지금 불확실성이 이렇게 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셔야 되고 12월을 1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12월 달에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열려 있어요. 2600 여기까지.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승할 경우 여기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할 경우에 이 부분을 돌파를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이 상승 파동은 쉽게 죽을 파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했는데 양봉으로 돌파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60일선을 이렇게 꼬리로 돌파하면 안 되고 얘 양봉으로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것도 21선을 지지하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날 장중 12월 5일날 장중에 제 영상을 찍었어요. 장중에는 이렇게 내려가고 끝나지 않았었죠. 그쵸?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구간에서. 저는 요쯤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탈을 안 하고 이틀간 20선 지지하고 갭을 띄우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21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누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기관하고. 결과론적으로 21선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쳐줬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부터 비중을 늘리는 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으나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0선 다시 재하락 돌파하고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전저점은 제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탈을 하면 안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거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코스닥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도 그렇게 쫄 필요가 없습니다. 역배열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지금 주도를 누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국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코스피가 시장을 주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하고 지금 차트가 좀 다르죠? 이미 120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시장이다. 지금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뭐야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가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자, 일단은 여기 꼬리 달고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접근해볼 수 있겠죠. 왜? 여기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지금 갭을 띄우고 여기서 양봉을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가 쌍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쌍바닥일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에코프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역배열인데다가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드려봤자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만약에 에코프로는 비효율적이고 이미 고평가돼 있으니 그럼 누굴 건드려야 될까?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를 건드려 보겠다 하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왜 안 떠? 얘는 왜 안 뜨지? 머티 잠깐만요. 여기 머티 얘는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신규 상장주는 공략하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손절 제대로 안 하면 이거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보다 뭔가 다른 2차전지 관련주가 많잖아요. 그런 관련주들 중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
즉 시세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 앞에 매물이 많은 종목들 있죠. 이런 애들은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시세가 형성되고 이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여기서 11선을 이탈을 하더니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얘가 지금 이 뉴스가 나오고 시간외로 6.3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종목이죠. 여기에서 이 봉에서 여기서 바로 가거나 혹은 바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밀리더라도 이 두 개의 캔들 일봉상 이 양봉 두 개, 요 망치형 캔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도찌형은 아니고 망치형 캔들에 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양봉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거든요. 엄청 좋은 흐름이고 약간 샛별형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미 추세가 단기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갭을 띄우고 밀리더라도 그거는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투자 경고가 풀릴 거란 말이죠. 에코프로 머티가.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는 코스피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을 하면 코스피도 좋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너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리밸런싱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지금 코스닥에 있는 버블이 정상화되면서 못 올라갔던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제가 정상화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코스닥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올해의 상승이 비정상적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뭐 2차전지관주 관련주 버블이라면서 이거 무슨 투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이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우리가 버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 있어요. 그만큼 긍정적으로 지금 이 회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인과 기관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고평가돼 있고 금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에코프로보다 시총이 훨씬 작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이 오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급이 일로 몰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봐. 그냥 이것만 보고 딴 종목 해. 이거 어려워. 여러분들 진짜야. 에코프로 머티 이런 거는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시총이 현재 얼마예요, 이거? 시총이. 10, 뭐야. 얼마지, 시총이? 16조? 에코프로 시총이 지금 16조, 17조인가요? 미쳤네요? 에코프로 시총 17조 실합니까? 예, 엄청 높죠, 시총이. 야, 에코프로가, 여기에서 시총이 그러면 거의 100조가 훨씬, 뭐야, 100조래. 얼마야? 잠깐만. 거의 30조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30조 가까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66만원대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진짜 버블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는 시총이 지금 현재 8조 6천억 원, 9조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에 비해서 에코프로 머티는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는데도 시총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여력이 있다는 거지 얘를 장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매매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있다는 얘기, 호재도 있고 시총도 돈이 수급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요거까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제가 21선을 아마 이탈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정 없이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더니 21선을
돌파를 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갭으로 돌파했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12월에 당장 상승해도 이상할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게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밀려도 됐을 텐데,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버텨주고 반등이 나왔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보다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여기서 이탈한다. 이거는 일단 생각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탈하면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도망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점을 많이 뚫잖아요. 요거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뚫잖아요. 여기 이 부근 73,000원 부근 뚫으면 최소 아무리 얘가 못 오르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오를 수 있습니다. 76,000원에서 요 사이 요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한 77,000원 요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12월에 당장 나와도 이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뉴스 봤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HBM3 공급하면. 이거 공급하면 엔비디아에. 그런데 공급이 임박이 돼 있다라는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지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수급이 외국인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죠. 1조 6천7백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1조 7천억 원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뭔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선매집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이 메이저가 산 거거든요. 이거는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고, 제가 좀 냉정하게 냉정한 게 아니라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 자리 5만원 있죠. 요거를 이탈할 가능성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쭉 나와서 고점을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거면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한국의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국에 대한 금융위기의 가능성보다는 뭔가 지금의 이 상황이 결국에 돈을 다시 풀어서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여기를 고점 돌파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야기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나중에 구만전자를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최소한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라면 이 고점을 돌파하면 그때 비중을 늘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이나 이런 것들 보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과적으로 12월에 산타랠리로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